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시장 이슈를 갖고서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질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순간에 보면은 미국 달러도 같이 이렇게 강해져요. 보시면은 파란 게 미국 실질금리고 밑에 빨간 게 그 달러 인덱스인데 뭐 8월 들어서 두 개가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른 미국 바깥쪽의 상황이 안 좋다, 뭐 중국이라든가 유로존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달러는 약해질래야 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세계 유동성에 있어서는 달러의 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은 신흥시장 쪽에 그 위험 자산들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8월 달에는 좀 되게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렇게 금리라는 게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눌리게 되는데요. 나라의 경제가 둔화하고 연준이 이제 또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러면은 실질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어젯밤에 이제 발표됐던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구인 지표,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의 실질금리나 뭐 시장 금리가 같이 하락하면서 뉴욕 시장도 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일희일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의 어떤 민감도가 계속 당분간은 높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중립금리 이야기로 결국 다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 경제의 구조,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 동학이라는 게 옛날과 같지 않다면은 연준의 앞으로 뭐 행보도 좀 예전과 똑같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의 경제가 확연히 둔화되고, 그리고 연준이 그러면 뭐 할지 우리가 뭐 알죠.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제 그 경기 대응 조절에 나설 텐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라이트급이던 게 얘가 이제 미들급까지 이렇게 높아져 있다면은,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동학이 옛날과 같지 않고 외부의 어떤 작은 자극에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좀 민감하게 되어져 있다면은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령 리세션이 왔는데도, 혹은 뭐 경기가 좀 많이 둔화가 되는데도 연준이 이렇게 예전만큼 기준금리를 많이 못 내릴 수 있어요. 이는 이제 중립금리 논쟁의 바로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제 균형금리라고도 부르는 이 중립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급격한 실업을 유발하지도 인플레이션 과열을 유발하지도 않는 균형금리, 이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어딘가에 그런 중립금리라는 게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그런 건데요. 그런 수치인데요. 이 균형금리라는 것도 항상 한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긴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그 사이클을 따라서 균형금리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는 건데요.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장의 여러 명망가들, 뭐 레리 서머스나 빌 그로스, 윌리엄 더들리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의 중립금리가 한 단계 높아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윌리엄 더들리가 6월 달에 했던 설명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설명을 요약을 하면, 이게 리쇼링이라 부르는 공급망의 재배치, 그다음에 이제 녹색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내 투자가 활발하고, 이 투자는 제법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다.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후 변화 문제는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실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의 투자들이 계속 이렇게 활성이 되면 미국 경제는 뭐 옛날보다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60세 이상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가 모아놨던 돈들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어지고 국채 발행을 더 하고,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민간의
저축보다는 수요를 더 자극할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동학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라든가 뭐 유가나 곡물 가격과 같은 그런 외부의 영향에 좀 더 민감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미국의 균형금리, 중립금리가 예전보다는 높아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제 미국이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다면은 앞으로 연준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을 좀 더 세게 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맷집이 세져 가지고 이렇게 뭐 기준금리를 한 5% 정도 이렇게 높여가지고는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뭐 예상보다도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고 그 높은 레벨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균형금리라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냐면은 실물에서의 균형금리하고 자산시장 쪽에서의 균형금리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런 이론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게 해봤더니 실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한번 옛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발 위기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도 하고 이런 뭐 다양한 수단을 썼는데 물가 상승률은 잘 오르지 않고 자산 가격만 많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실물 세계의 균형 금리가 자산 시장의 균형 금리보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 세계의 끓는 점 자체가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격은 계속 더 올라가고, 그런데도 연준은 물가가 계속 이렇게 눌리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더 이제 부양을 강하게 가고, 그럴수록 더 자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의 균형금리가 예전보다는 한 레벨, 두 레벨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실물 세계의 균형금리가 이제는 자산 시장의 균형금리보다 더 높은 그런 레벨에 와 있다면,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예전에 예와는 전혀 반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령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눌러놓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을 한 10바가지 부어야 되는데 자산 시장은 한 3바가지 정도 부어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실제 이제 그런 전개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실물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뭐 자산 시장 쪽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리세션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 문제는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리세션 같은 게 와가지고 연준이 돈을 이제 더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 그 기준금리를 한 뭐 3번 정도만 내렸는데도 갑자기 이제 물가가 또 다시 꿈틀꿈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자산 시장은 되게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적어도 한 6번 정도는 금리를 낮춰줄 줄 알았더니 3번 낮췄는데 물가 다시 올라가 버렸다. 이걸로 이제 식사 끝? 이래 보시면은 이게 자산 시장 쪽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세상이 옛날과 같지 않구나. 예전처럼 그렇게 낮았던 금리가 앞으로는 좀 잘 안 나타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로 미국의 중립 금리가 높아져 있는가? 앞서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이 논쟁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아직 뭐 이게 해결이 안 났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연준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말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그 의장의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이 말에 되게 안도감을 갖고 이제 시장은 거기에 더 많이 반응을 했는데, 파월 의장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금리를 5.25%까지 급하게 올렸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식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고요. 그리고 현 수준의 이 정책이 상당히 제약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이게 물가를 낮출 만큼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그러한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레리 서머스, 아까 그 레리 서머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드디어 연준도 균형금리, 중립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앞으로 이제 보면은 실제 연준 내에서 이 중립금리, 균형금리에 대한 논쟁이 더 활발하게 붙을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이게 앞에 거는 3월 달에 그 나왔던 3월 FOMC 때 그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균형금리가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예측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거 이제 옆에 있는 거는 6월 달인데요. 둘 다 보면은 그 중립금리 추정치의 중간값은 2.5%로 똑같아요. 근데 3월 달에 보면은 2.5%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한 위원들이 4명인데 6월 달에 보면은 이게 7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준 내에서도 이렇게 중립금리가 높아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FOMC 때 다시 한번 이게 분기마다 나오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어질 텐데,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연준에서도 균형금리를 실제로 이렇게 높여 잡는 거 아닌가 이걸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